자, 명제의 증명. 자, 정의, 증명, 정리. 근데 사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 justice,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그렇죠? 뜻을 명확하게. 얘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증명이라는 건 뭐야?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렇죠?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그걸 증명이라고. 그러니까 증명이란 건 과정이네요. 예. 얘가 참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그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증명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자, 정리라는 건 뭐야? 참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그러니까 참임이 증명된 명제, 그러니까 이미 참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라고? 기본이 되는 것. 그래서 참인 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참인 거, 그거를 우리가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지? 참이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렇죠? 걔는 참인 명제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서 걔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러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용화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정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리라는 건 뭐야? 증명할 때 쓰이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정리는 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거를 이제 참임을 밝혀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증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있을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근데 학교 시험에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야, 정의하고 증명을 분리해봐. 여기서 구분해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야,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명제의 증명,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증명이 뭐였어? 얘가 참임을 밝혀내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할 거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선택하는 거죠.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이 대표적으로 대우를 이용한 과정이 있는 거고 귀류법을 이용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참거짓을, 아니 항상 참이 아니지. 항상 참거짓을 함께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본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할 수가 있어. 대우를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 귀류법은 뭐예요? 귀류법. 명제라는 거는 항상 어때야 돼?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돼. 근데 걔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참 아니지. 본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해. 그러면은 부정한 명제는 본명제와 참 거짓이 반대지. OX 퀴즈니까. 본명제가 참이면 부정했을 때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류법은 그 얘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본명제를 부정한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한 거가 예를 들어서 참이 됐어. 그럼 본명제는 거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부정한 거가 거짓이 되면 본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그게 서로 상반되는 걸 이용하는 거가 귀류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론을 부정, 이게 제일 먼저야. 귀류법에서는 결론을 부정. 그러니까 얘는 본명제를 부정했다는 거야. 본명제를 부정했을 때, 그렇죠? 그게 모순됨을 보여서, 그래서 얘는 뭐야?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 된 거야. 얘가. 그래서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 된 거야. 그러면은 얘가 부정했더니 거짓이 됐어? 그럼 본명제는 뭐란 얘기야? 그렇지. 본명제는 참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귀류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둘을 구분해야 되고
명칭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과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과정도.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 되어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이게 가정이죠. 그리고 n은 3의 배수이다. 이게 결론이야. 그쵸?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일까? 이게 이제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얘가. 왜냐면은 n제곱이 3의 배수라고 해서 n제곱은 3k 하게 되면은 n을 구할 때 루트 3k가 되니까 얘가 도대체 3의 배수인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하는 거야? 대우를 이용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대우인 명제라고 한번 해보자고. 대우면 어떻게 돼? 낙Q이면은 낙P가 되니까 n은 3의 배수이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그럼 n을 뭐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0이 나왔다는 건 3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야. 1 또는 2가 다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첫 번째 n이 3k 플러스 1.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2. 이거 왜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곱을 한번 해봐. 얘가 n제곱 했더니 뭐가 나왔어? 얘가 9k제곱에 플러스 6k에 플러스 1이죠. 근데 저 n제곱을 3으로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3k제곱 플러스 2k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로 1이 남죠. 1이 남았잖아. 얘는 3의 배수가 그러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뒤에 것도 얘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 9k제곱에 플러스 12k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얘 3으로 묶으면은 얘가 3k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 되잖아요. 1이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럼 대오인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됐네. 그러니까 본명제는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푼지 이해돼요? 네. 자, 얘 잠깐 보자.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면 얘 가정이네요. 그리고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결론 이거 명칭도 좀 아셔야 돼요. 아니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대충 하지 마세요. 이런 게 개념이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대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우의 명제 한번 써보자. A, B, C 모두 홀수일 때 모두 홀수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 이런 건 뭐야? 짝수가 하나도 있어요.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면 짝수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홀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두 홀수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C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어떻게 풀죠? A는 2k 마이너스 이렇게 짜르륵 써가지고 기자로 써서 제곱해봤어요. 자, 홀짝으로 끝내는 겁니다. A, B, C가 모두 홀수예요.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은 홀수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좌변 보세요. 홀수 더하기 홀수예요. 그럼 뭐예요? 좌변 짝수예요. 우변은요? 홀수예요. 짝수는 홀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이렇게만 써놔도 돼요? 막얘 위에 것처럼 막 줄줄로 안 쓰고. 그쵸.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 C제곱은 홀수. 이모로. 그래서 거짓. 이런 식으로. 이제 뭐 3의 배수이다 아니다는 어쩔 수 없었어. 걔는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4로 나눴다. 그러면 4k 플러스 1, 4k 플러스 4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은 근데 홀짝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두지 말고 2k 플러스 1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증명할 시간 안 낼 거예요. 서술형. 이렇게 증명하라고 왜 내요 이거를? 낼 게 얼마 많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산술기하나 코시쇼바레츠를 하라고 하죠 차라리. 그래서 산술기하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게 더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하더라도 뭐 수행평가 때나 잠깐 하겠지. 자 기류법. 기류법이 뭐였지? 얘 순서 좀 말해봐.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순서. 본명제 결론. 그렇지. 결론을 부정을 할 거야. 그럼 뭐야? 부정을 했더니 뭐가 됐어? 그게 부정하는 게 참이면 본명제가 거짓이고. 모순, 거짓. 부정을 했더니 모순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됐어요. 그래서 3번이 본명제 참이에요. 이런 순서로 해서 흘러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문제 자체가 참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효진이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거짓임을 증명하시오라고 물어봤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 건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거짓인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참임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참임을 증명하세요. 그러면은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얘가 모순이 됐으므로 본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결론은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 무리수이다야. 근데 무리수이다를 부정한 거야.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래서 얘가 모순됨을 보여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아래 증명 과정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좀 읽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증명하는 과정. 유리수라고 놓고서 푸는 이 과정. 얘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같이 봅시다. 자, 보세요. 유리수가 무슨 뜻일까? 유리수의 정의. 맞아요. 얘는 분수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분수로 표현을 한 거야. n분의 n. 근데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정수예요. 정확히는. 왜냐면 음수 되잖아요. 유리수 중에. 마이너스 3분의 2 말이 되잖아. 그래서 정수가 원래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러면 그거 일일이 말하려면 좀 되게 복잡해. 왜? m은 또 0이 되면 안 돼. 분모라서. 그래서 m은 0이 아닌 정수여야 되고 분자는 그냥 정수여야 돼. 그래서 그게 유리수야. 정수분의 정수.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얘는 왜 자연수라고 얘기했느냐? 루트 2가 양수잖아요. 루트 2가 양수니까 얘는 지금 자연수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 여러분이. 유리수라고 가정한다고? 정수분의 정수라고 써야 되는구나. n분의 n이라고 해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서로서라고 한 이유는 얘가 최대한 약분됐을 때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기억의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중앙이 이렇게 막 뚫려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고 여기를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흐름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다음 단계가 뭐야? 제곱을 했어요. 그렇죠? 제곱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양변에 m제곱을 곱하게 되면 n제곱은 2m제곱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얘가 여기 지금 2가 나온 거야. 근데 nm은 뭐였어?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면은 얘가 우변이 2의 배수니까 우변이 짝수가 나온 거야. 우변이 짝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우변이. 그러면은 n 자체는 루트 2배수가 아니지, 자연수인데 n은 2배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n이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짝수가 나온 거야. 어떤 흐름인지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2k라고 둔 거야. n이 짝수라고 해서 2k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었대. n은 2k를 대입했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죠, 얘가. 그래서 얘는 m제곱은 2k제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 또 누가 나왔어? 2가 또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우변이 또 짝수네. 그치? 그러면은 m제곱이 짝수라는 거니까 m도 짝수라는 얘기네.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m도 짝수, n도 짝수.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 서로서라는 얘기는 뭐야?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근데 둘 다 짝수면은 공약수에 누가 있어요? 2가 생겨버려. 그래서 서로서라는 가정이 뭐가 됐어? 모순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결론 부정이 틀리게 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본명제가 뭐다? 참이다로 끝나는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 규율법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을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부정을 하면서 가정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모순이 돼. 부정한 게 모순이 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가 나와야 돼? 본명제가 나와야 돼. 본명제가 참이다. 흐름이 이렇게 나와야 돼. 흐름이. 결론 부정, 모순에서 본명제 참. 이게 규율법의 흐름이야. 이해했어요? 흐름으로 이해를 하자.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축 면접.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서울대에 지원을 했어요. 아, 그럴 리가 없나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어요. 지원할 수 있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대 넣어. 어찌저찌 그렇지. 서울대 의대 지원해놓고 나중에 아들한테 아빠가 말이야 의대도 준비했었어. 하면 되는 거야. 좋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면접이 이런 식으로 보여.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큰 흰색 벽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주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규율법, 대우, 그리고 수학적 기납법.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대수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세 가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전제가 확실하거든요. 걔는 자연수가 아니면 못 써요. 근데 이 규율법은 언제든지 다 쓸 수 있어요. 훨씬 활용도가 높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 부정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모순이 나오고, 그래서 뭐가 참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순서로. 어렵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어떻게 보면 항등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항등식은 등식이었어요. 등식. 항등식은. 그래서 걔는 는이 나와야 돼요. 등호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참이어야 돼.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인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이를 조금 인지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 되는 거고, 절대 부등식은 항상 참인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걸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등식은 등호가 있는 걸 등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러니까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등식이 아닌 게 부등식이 아니라는 거. 아닐 부자를 쓴 게 아니라고요. 등식이 아니다. 그게 부등식이 아니라고요.
부등호가 있다라고 해서 부등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어야 돼. 우리 이거 아까 비슷한 걸 봤었거든. 정리. 그렇지? 항상 참인애를 이용해서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어? 증명. 뭔가 참인 거를 밝혀나갈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이라는 걸 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만 있는 게 아니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실수의 성질 같은 거예요.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노란 박스를. 얘가. 자, 당연하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1번.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항이에요. 이항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항은 항상 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항은 항상 참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변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과정에서는 거기서는 절대로 뭔가 이제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히 해도 되는 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2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완전 제곱식인 거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뭔가를 제곱을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사실 근데 이것도 조금 틀린 표현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은 다항식이 제곱을 하게 되면은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저게 틀린 말인지 알아요? 완전 제곱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왜지? 이게 맞고 틀린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의. 완전 제곱식의 정의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고지에서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의 정의가 뭐죠? 완전히 제곱할 수 있는지. 완전 제곱식의 정의. 뭐를 완전 제곱식이라 하죠? 다항식을 제곱 했을 때 다항식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일까? 아니야. 완전 제곱식은 다항식의 제곱 또는 그의 배수라는 용어가 써져 있어요. 그의 배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k 제곱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다항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거 다항식이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마이너스 3을 붙여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배수 거듭 제곱 했죠? 얘의 배수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것까지 합친 거를 완전 제곱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틀렸죠. 그래서 얘가 엄밀히 따졌을 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다항식의 제곱 형태만 남겨놨을 때 걔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게 뭔가를 공부를 하실 때 그 용어의 정의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기본 개념.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먼저 배우잖아요. 한글을 배울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은 책을 읽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3번 봅시다. 얘는 사실 2번이랑 연결돼 있어요.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했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이상이다 라고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하게 되면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이래.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0이 돼버렸대. 그럼 뭐야? 각각이 0이 되는 거야. A도 0, B도 0이 되는 거지 얘가. 근데 사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거 1, 2번만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5번은 어때? 양쪽이 다 양수야.
근데 A가 더 크대. 그치?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은 되게 중요해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성립을 하는 거야. A, B가 음수가 되게 되면 안 된다고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었어 봐요. 어떻게 되는지. B가 더 커, B제곱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얘는 참이 돼요. 조건부야. 조건부 참이야. 조건부 참. 자, 6번 같은 경우는 얘는 제곱하게 되면은 절대값 사라져요. 라는 얘기야.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져요. 그쵸? 우리 항상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이면 하나로 합쳐도 돼요. 그쵸? 그리고 절대값 하나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애보다 커요. 이거 왜냐면 양수값을 바뀌었을 테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차분히 읽으면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2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대수 선행하셨으면은 제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수열 파트를 들으셨으면은. 그래서 이제 산술평균이다. 그래서 얘 자체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A랑 B가 있어. 근데 A랑 B 키의 평균을 내가 재고 싶어. 그럼 A 키에다가 B 키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산술, 숫자 계산에서 쓰이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 A랑 B 사이의 평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산술 평균의 의미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얘는 루트 AB는 기하적 측면에서 말하는 평균. 근데 이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이제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수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깊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통수학 2에서는 살짝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많이 쓰죠.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변형해서 쓰는데 원본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요. 원본은. 원본은 2분의 A 플러스 B가 원본이라고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원본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등호가 언제냐. 여기 둘이 같대잖아요. A 플러스 B와 2루트 AB가 같대잖아요. 둘이가 같아질 때는 언제냐. A하고 B가 완전히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 시험이랑 연관이 많으니까 얘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에 제일 앞부분에 뭐라 써져 있죠? 얘는 전제예요. 전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두 양수. 양수에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어. 왜? 루트 때문이에요.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i가 나온단 말이야. 허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부등호가 성립이 됩니까? 허수끼리는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둘 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일 때만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제를 확인해야 돼. 근데 그래서 뭐냐? 그 전제 자체가 강력한 힌트가 돼요. 문제에 갑자기 뜬금없이 양수 조건을 준 거야. 산술기한가?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야. 산술평균 문제의 힌트가 양수 조건을 통해 가지고 산술기한가? 그거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산술기하는 공식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산술기하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 얘가 산술기하는 문제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야. 얘가 산술기하 문제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 공식을 쓸 생각을 해보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틀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특징이야. 산술기하 문제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일단 1번 어떤 특징이 있냐? 갑자기 양수 조건 나와. 근데 이 양수 조건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애초에 제곱으로 줘버리면 어때? A제곱 B제곱이래. AB가 아니라 A제곱 B제곱이래.
그럼 양수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a 제곱이잖아.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렇죠? 양수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양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또는 루트 a는 실수래. 루트 a가 실수래. 그러면 루트 안이 뭐라는 거야?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줄지 몰라요. A, B, 양수 이렇게 친절하게 안 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A랑 B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을걸? 실수.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 루트 AB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AB는 둘 다 음수인 경우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풀마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뭔가 덧붙여가지고 A, B 부호가 같다라고 준다던가 그래서 A, B는 0보다 크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양수 조건을 줄 수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힌트가 된다. 양수 조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최대값, 최소값. 이건 뒤쪽에 문제 보면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었거든. 막 해가지고 등호를 막 쓰면서 등식을 이뤄내면서 와 쓰고 는, 와 쓰고 는, 와 쓰고 이러고 있었어. 갑자기 문제 마지막에 F2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갑자기 여기 지금 부동호가 한 번도 없었는데 풀이 과정에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뭐야? 산술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동호가 필요하잖아. 어딘가에서 부동호가 갑자기 생겨나야 돼. 그게 산술기하라는 신호야.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 특징을 몰라서 산술기하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모르는 상태로 틀려버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공부 안 하는 애들 보게 되면은 시험 끝나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산술기하가 있었어? 언제 나왔지? 언제? 어디? 몇 번? 걔는 100% 공부를 안 하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다음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얘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완수를 할 때 내가 이 얘기 했었어요. 코시는 내신 대비 들어가가지고 잠깐 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특징만 잘 이해하게 되면 문제를 잘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얘가 오히려 산술기하보다 훨씬 쉬워요. 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좌변과 우변이라고 좀 구분을 질 거예요. 좌변과 우변. 좌변과 우변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볼 건데, 좌변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인 애들이 좌변에 포진하게 돼요.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생각해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생김새는 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뭔가의 제곱? 아까 했는데 다항식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다, 왼쪽으로 보내면 돼. 근데 일반적으로 다항식이 나왔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돼. 그러니까 다항식이 나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다항식이 나왔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이게 예시 없나 얘? 일단 근데 이거 좀 이따 보고 넘어갑시다. 자, 등호는 AY는 BX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향 외향처럼 생각하면 돼. 안에 있는 것끼리 밖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특징을 한번 봐주세요. 얘는 a의 제곱이고요, 얘는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a랑 x랑 곱하면은 ax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얘는 b의 제곱이고요, 얘는 y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둘이 곱하게 되면 by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것끼리 곱해서 뒤에서 우변의 앞에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잠깐 이렇게만 정리하고 우리 문제 가서 볼게요. 자, 직명. 일단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크게 이제 직명까지는 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양변 제곱하면 돼요. 얘는 제곱하게 되면은 성립 판단을 보일 수 있고 코시-슈바르츠의 직명이 조금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에 있던 걸 좌변으로 지금 넘겼어요. 이거 그냥 전개해버린 거야. 전개를 했더니 사라질 게 사라져.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얘랑 마이너스 2abxy랑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래서 얘를 하나의 완전 제곱씩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 완전 제곱이니까. 그래서 뭐 증명은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예로 볼게요. 분식의 증명. 이건 증명 쉬운데. 이건 됐어. 얘 그냥 제곱하면 끝나요. 얘는 제곱. 아래 보고는 넘어갈게요. 얘 양변 제곱하시면 돼.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얘 전개 얘는 그냥 넘기면 되는구나. 얘 넘기고 전개하게 되면은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좌변이 뭔가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0 이상 성립을 하는 거고요. 얘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양쪽을 제곱해 주면 되는데 제곱하는 과정에서 얘 제곱 그리고 여기는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양수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수 조건. 자, 그럼 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플러스 2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 양변에서 사라지니까 얘는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참인 거예요. 근데 ab가 양수 조건이 없었다라면은 거짓이 되겠죠. 얘는 항상 참은 아니에요. 얘는 전제가 맞았을 때 그때 참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좀 복잡하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xy는 2 등식으로 줬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최소값이래요. 갑자기 최소값이래요. 이게 특징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뭐였어요? 양수죠. 얘 확인해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산술기하 못 써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거꾸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양수 조건을 일부러 안 줘놓고 산술기하 쓰면은 다 감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 확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3x 플러스 4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2 루트 3x 곱하기 4y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였으니까 지금 대문자 ab 대신에 3x와 4y를 넣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우변이 뭐가 되는 걸까? 얘는 루트 안에가 12니까 12 밖으로 빼게 되면 2 루트 3. 그래서 4 루트 3 그리고 루트 xy가 되는 거거든. 근데 xy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2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얘는 4 루트 6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 루트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죠? 같을 때. A랑 B가 같을 때.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건 좀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닌데 일단 넘어가 보자. 여기 나오네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 내가 아까 특징 하나를 안 적었다. 아까 여기서 특징 세 번째 곱이 단순. 이거 써주세요. 곱했을 때 단순해져.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야.
곱했을 때 단순해지는 거. 곱이 단순. 이게 방금 하려고 하는 그 2번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볼게요. 얘는 지금 뭐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단순해집니까?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좀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이 전개예요. 얘는.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분배법칙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3 플러스 9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 그리고 나서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거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x, y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둘을 가지고서 보는 거야. 왜? 얘네 둘이 곱하면 단순해져. 곱이 단순해. 둘이 곱하게 되면. 그래서 얘를 A로 보고 얘를 B라고 보는 거야. 이거를 A 플러스 B라고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잠깐만. 밖에 있는 저 3이랑 12는 어떻게 해? 쟤는 산술계에 안 들어가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상관없어. 그대로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해. 2루트 AB가 우변에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루트 AB야. 그럼 둘이 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9 곱하기 X분의 Y 곱하기 4 곱하기 Y분의 X가 들어갔는데 근데 저 15 어떻게 할 거냐고. 따로 옆에다가 써주면 돼. 이게 이제 2루트 A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얘 우변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루트 안에는 36이 되네. 그래서 6이 12 더하기 15 27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최소값은 27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라고 물어봤어. 최소값을 가질 때 x, y는 이라고 했어. 최소값일 때 x, y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때 x, y는 뭔데? 라고. 그러면은 등호는 언제 성립해? A하고 B가 같을 때죠. 그쵸? A는 B일 때야. A는 B. 아까 A, B가 뭐였어? 9x분의 y랑 4y분의 x가 같은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x, y 곱해봐. 9y 제곱은 4x 제곱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얘는 2x는 플러스 마이너스 3y인데 근데 잘 생각해봐. 양수 조건이었다니까? 플러스 얘가 양수 조건이라는 건 뭐야? x분의 y가 플러스 y분의 x가 플러스 둘이 부호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는 건 되는데 둘이 부호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일 리가 있겠냐고. 둘이 부호가 같은데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2x는 3y야. 왜냐면 부호가 같거든. 부호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2x는 3y야. 마이너스 3y는 안 돼. 그래서 2x는 3y일 때 최소값으로 27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좀 할 게 많죠. 산술기하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